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성균관대에서 AI, 코파일럿을 도입하셨다고 해서 일단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이게 학교에서 도입을 했다고 하면 학교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학생한테 지급을 할 거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또 교직원이라고 하면은 좀 대상이 좀 좁아 보이고 네. 그럼 누가 이거 교수님인가? 누가 쓰시나? 네. 이게 일단 궁금했거든요. 네.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먼저 그 대상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학교에 약 4만 명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네.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뭐 교수, 그다음 외국인 학생들. 그래서 4만 명들에게 저희들이 다 일괄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저희들 대상으로는 이제 행정 인력, 그다음에 일부분의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고요. 점차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확보해서 점차 이제 그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중에서 누가 썼냐라는 것도 조금 궁금한데 그거 여쭤보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본다고 하면은 원래 지금 대학교에서 작년쯤에 이제 이야기가 챗GPT가 나왔을 때는 이거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럼 일단 성균관대는 우리는 AI는 잘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AI가 사실은 저도 이제 소프트 대학의 이제 그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 대학을 기술들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AI가 이렇게 이제 잘 될 줄 몰랐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와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을 저희들 선별을 해서 과연 이 기술을 저희가 다른 학교보다 혹은 다른 기관보다 먼저 저희들이 도입을 할 기술이냐, 아니면 다른 대학이 이걸 하고 있던 걸 보고 저희들이 기술을 도입할 거냐, 그런 기술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많이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사실 그 기술에 대한 검증을 오래 했고 다른 대학보다 조금 늦게 해서 저희들은 좀 효과를 많이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저희들이 구성원들한테 받는데 구성원들의 의견이 이미 저희들이 도입하기 전에 각 개별적으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생성 AI를 쓰신 분들이 워낙 많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이 생성 AI 코파일을 도입하는 거는 탑다운을 하는 것보다는 버텀업으로 구성원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일일이 다 저희들이 하려는 목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도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좀 아마 그렇겠죠. 깨 있을 것 같은데 챗GPT 처음 나왔을 때부터 수업하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수업을 하는 학생들한테 좀 어떻게 접근하게 만드셨었어요? 일단 그 뭐 제가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 구글 웹페이지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이제 치팅을 한다고 웹페이지 검색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발생했었고요. 초창기에 GPT가 워낙 정답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실 안에서는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는데 그 상황이 많이 발생됐고 또 이제 우리 인터넷 구글이 변경되듯이 GPT에 대한 상황 판단이 달라졌고 인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적극적으로 돌아섰고요. 하지만 돼야 되는 것들, 안 돼야 되는 것들이 구분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GPT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학교가 오히려 그런 환경을 일일이 제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 미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 수업 시간이나 또 어떤 테스트를 할 경우에 그에 도움을 받아서 수업을 하는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생각해 보면 대학교 다닐 때가 이제 웹 완전 초기는 아니지만 이제 몇 년 조금 지나고 나서였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암기 위주의 시험만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픈북 이래갖고 뭐 책 갖고 와도 되고 뭐 노트북을 써도 되니까 결과물만 잘 내봐 이런 거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 지금 현장에 계시는 거군요. 네, 저희들 지금 뭐 수업 시간에 거의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는데 뭐 연결을 끊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험할 때 뭘 준비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노트북 갖고서 봐도 되는데 인터넷 연결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해서 미리 사전에 노트북에 다 담아와도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접속을 해서 검색하는 건 안 된다. GPT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많이 써도 되지만 시험 때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기타 이제 다른 사례도 많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뭐 질문하시겠지만 이제 뭐 TA 조교를 이제 AI를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워낙
학습 성과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편차가 있다 보니까 네. 수업 시간에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TA를 동원해서 다 수업을 하는 게 학교의 교육 방식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TA를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 지배적인데 그런데 또 그걸 관장하는 저 입장에서는 만일에 환시 때문에 환시가 있어서 혹시 학생이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오답을 이제 생성 AI가 코파일럿이 제시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학생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나는 이걸 보고 답을 썼다. 그러니까 AI TA를 보고 답을 썼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작 담당 교수가 이거를 오답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정답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뭐 제 생각엔 한 자리고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금 더 다른 대학보다 더 이제 장점을 보고 먼저 좀 기술에 대해서 도입을 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희들이 다른 대학보다 조금 더 일찍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과 이제 성균관대학의 철학은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적극적이시구나. 네. AI는 우리가 치고 나가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코파일럿 도입을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좀 어떻게 쓰게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행정 인력이 한 300명, 4만 명, 그러니까 한 3만 명의 3만 명의 학생들은 한 300명의 이제 행정 인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수강 신청이 언제인가요? 제가 이런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다음 학기에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4만 명 학생이 전화해서 행정실에 전화하죠. 그래서 조교들이 이제 그걸 답을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국 학생분, 또 유럽 학생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제 또 수업을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챗봇이라고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챗봇의 문제는 뭐냐면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을 아주 고가로 도입을 했지만 잘 사용되고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생성형 AI의 큰 장점은 어떤 언어로든 간에 어떻게 질문을 하든 간에 잘 이해를 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실에 도입을 해서 AI 챗봇이죠.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아주 뭐 한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의 규정집을 학습을 시키고 또한 그런 여러 나라로 질문했을 경우에 그 나라의 그 질문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GPT가 거기에 대한 AI 챗봇이 그걸 학습을 해서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그 답을 또 원하는 언어로 이제 변경해 주는 게 저희들이 가장 큰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행정 인력을 위해서 그 학생들 하는 AI 챗봇이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이제 RPA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업무 자동화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행정에서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 여러 가지의 시간도 걸리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파워빌더랑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코파일럿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이제 퇴근할 때 이걸 걸어놓고선 아침에 오다 보면 일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RPA 같은 걸 쓰게 되면 나는 퇴근을 했지만 일은 컴퓨터는 자동으로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밤새서 오고 이제 아침에 들어와서 출근하게 되면 했던 일들이 이제 다 하게 되니까 이제 적은 수로 아주 높은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국 학생들이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첫 그 니즈를 좀 찾으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가보면은 해외 학생들이 유학 온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 살다 보면은 한국어도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딜 가서 물어보면 될지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겠지만 특히나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도 서툴고 이거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지 굉장히 답답할 텐데 이거를 지금 챗봇 형태, AI 챗봇 형태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자신의 언어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그걸 원래 조교들이 한다고 해도 각 나라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조교들이요? 또 추가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학생, 외국인 재학생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되고요. 그다음에 학기별로 해서 교환 학생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이제 미주에서 많이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동남아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학생들이 한 500명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면 모든 강의가 다 영어로 수업 현장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40명 학생이 있는데 외국인 학생은 5명이고 교수도 한국 사람, 35명 한국 사람, 5분의 외국인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국어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물론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 하셔서 이제 전달은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만큼 전달이 조금 수월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고심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수님들 수업을 외국어 국제어로 수업을 할 거냐 아니면 한국어로 수업을 할 거냐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하실 때 이제 해외에 공부하신 경험이 조금 덜 하신 교수님들은 이제 한국어 하시기를 선호하시죠. 그러다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왔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어를 개설이 되면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재학생들은 조금 한국말을 배우겠지만 한 학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는 교환학생들은 이제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솔루션을 많이 찾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실시간 번역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 때 그냥 단지 딱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모아서 가장 그런 것들 이밸류에이션하고 뭐 저희들이 줌도 해보고 뭐 시스코도 해보고 여러 개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있는 팀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교수님이 원하시는 한국말로 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수는 그냥 물론 파워포인트는 영어로 만들고 수업 시간에 한국말로 하게 되면 그 각 나라에 있는 그 학생들이 노트북을 통해서 교수님이 한국말 하는 것들을 자막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해외랑 또 컨퍼런스 할 때도 팀즈를 통해서 저희들이 화상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원하는 언어라도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통번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와, 이게 아까도 이제 제가 대학생 할 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대학생활 할 때 그 영어 강의가 막 생기는 게 붐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어 강의 비율을 막 한창 올렸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도 당연히 한국말로 하시는 것보단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용어도 어렵고 사실 한데 그거를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렵지만 듣는 친구들도 한국말로 들어도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이 없어지고 판서만 많아지는 거예요. 자료만 많이 주게 되고 근데 점점 좀 영어 강의가 줄어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굳이 우리가 꼭 영어로 강의를 할 필요도 없고 또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AI가 해주니까 일부러 우리가 영어를 수업 들으면서까지 조금이라도 높여보자. 요거는 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지금 AI 저기 통역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저도 컨퍼런스 요새 가보면은 외국 연사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뒤에 이런 화면에 바로 이렇게 자막들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컨퍼런스는 가보면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됐다고 얼마 전부터 된 건데 안 되는 건 벌써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 팀즈로 굉장히 고품질로 활용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연사가 말씀하시는 그 나라 언어로 음성 인식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뭐 오래 전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각자 원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된다는 게 가장 큰 기술이고요. 근데 그게 또 서로 상방으로 또 학생이 학생언 베트남어로 물어보게 되면 또 교수님이 원하시는 한국말로 질문이 바뀌어서 하는 거고 초창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기술을 이제 학역에 단과대학에 이제 소개시켜 줄 때 의심 많은 공대 교수님들은 반신반의 하셨죠. 되겠니? 뭐 하시면서 특히 이제 생활 컨버세이션 대화는 되겠지. 하지만 전공 영어가 되겠어? 라는 그 의심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전공 영어까지도 잘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공 용어인지 알아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영어로 표시해 주는 것에 있어서 아주 그 성능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럼 지금 다양한 곳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처음에 도입하실 때는 사실 좀 비용에 대한 걱정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4만 명 말씀해 주시고 교직원만 해도 뭐 400명 이렇게 3,400명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은 써보시니까 비용 대비 아웃풋이 좋습니까? 지금 그 답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입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그런데 조금 저희가 인당 B2C로 이제 가격이 과금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4만을 다 곱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4만을 곱해야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는 저희들이 조금 학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제 MS하고 이런 사례도 얘기하고 또 저희들 불만사항도 요구해서 아마 전향적으로 MS도 검토하실 것 같으시고요. B2B로 이제 변경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4만 명이 자기 어카운트를 갖고 쓰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질문당 얼마씩 이제 과금을 하는 거죠. 학교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4만 명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수진들, 그다음에 행정 직원들, 그다음에 일부의 학생들 통해서만 하는 거고요. 관심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발표했는데 이제 학보라고 그러죠. 이제 성대 신문사에서 제일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관심 많은데 언제 도입할 거냐. 예, 우리 빨리 할 거고 빨리 하고 싶은데 언제쯤 이게 다 모든 학생들 보급이 될 거냐에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영진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MS에서도 좀 과금 정책이 변경이 되면 또 저희들이 두 개가 잘 서로 보완이 되면 곧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교적으로. 네. 네. 학교에 살짝 압박을 넣으시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도 압박을 넣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게 사실은 제가 담당자가 가서 이제 학교 경영진을 설득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금액이 조금 더 이제 있어서 이 기회를 조금 통해서 더, 한번 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에 말씀하실 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 생각 좀 네, 해주셨어요. 네, 하면서 이렇게 네. 우리도 해봅시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셔서요. 이게 사실은 저희 학교만의 니즈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사실은 AI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저희 포인트인 것이 뭐냐면 이제 AI가 사실은 이 학습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예, 뭐 오픈AI도 그렇고 또 이제 코파일도 돈을 엄청나게 드는데 뭐 회사다 보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GPT를 사용하겠지만 이거 20불씩 받아가지고 그만한 그 천문학적인 그 학습에 사용된 돈을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B2B로 가서 회사 상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또 그만큼의 또 이익이 있는 거고 그러려면 회사에 있는 생성 AI를 쓰려면 뭔가 회사의 내부 정보가 학습된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보안적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결되고 과금도 해결되고 그래야지만 AI 건전한 생태계가 앞으로 조금 전 올 거라 산다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 또 블록체인이나 혹은 NFT나 이런 것들 정말 로켓까지 올라갔다 관심도 없지만 조금 약간 이게 어느 피크에서 사장되는 그런 과거의 기술들을 많이 봤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 조금 AI도 그런 생태계를 빨리 도입을 해서 과금이라든가 혹은 그런 환시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시급하게 좀 돼야지만 앞으로 저희가 또 건전한 AI 생태계를 경험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되게 공감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솔직한 이 현장에서의 그렇죠.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게 이게 있을 거예요. 지금 도입해서 써봤어.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를 아니면 우리 학교에 높으신 분을 설득을 하려면 뭔가 지표를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성균관대는 지금 뭔가 측정하고 계시는 KPI라던가 이런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직원 선생님한테는 이제 보고를 했으니까 직원 선생님들이 업무 향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관심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직원 선생님들, 교직원 중에 직원 선생님들을 다른 대학교, 다 경쟁대학교를 비교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적은 수로 이제 그 경쟁대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학교는 교직원, 학생들이 움직이는 건데 직원 선생님 몇 컷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부분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제 행정 부분에다가 이제 이걸 먼저 이제 저희들이 도입을 했으니까 그분들의 느끼는 어떤 행정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럿 형태로 저희들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잴 것이냐, 또 총학생을 통해서 잴 것이냐, 아니면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KPI 같은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이제 계속 저희들 모니터링하고 측정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의 이 AI 코파일럿 도입의 목표는 예를 들어 교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다른 대학보다 훨씬 높이자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그렇듯이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추천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경제학과 3학년인데 나는 CPA를 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 선배님들이 경제학과 3학년에서 CPA 되신 분들은 3학년 2학기 때 무슨 과목을 들었지? 아, 너무 좋은데요? 궁금하죠.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책을 갖고 공부를 했지? 근데 대학교는 그런 데이터가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모여 있습니다. 그 보통 동아리방 가면 예. 족보라고 해서 예. 조금씩 얻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수업을 또 어떤 걸 들었고 이분들은 비교과는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내가 이 원하는 직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학생들의 그런 궁금증이나 추천 시스템들을 좀 가져가면서 그 학생들의 적재적소에 맞을 때 그 학생들이 원하는 그 물음에 대한 저희는 답을 주고 싶은 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들 과거에 선배들 데이터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이미 지금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 데이터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하고 AI가 지금 이제 그 GPU라는 그런 아주 빠른 속도 때문에 이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코파일럿에 탑재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저희들 시스템에서 그걸 답을 주고 싶은 게 이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이제 주제해야 될 거는 학습을 하다 보면 저희 학생들의 개인 데이터들이 이제 학교에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게 이제 밖으로 학교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정부에 또 지적이 되거든요. 제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개인 정보들이 너무 또 많이 밖으로 노출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전향적으로 좀 그렇지만 이 기술에 대한 우수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제 개인 정보하고 이 기술의 우수성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 상쇄시키고 또 보완시켜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는 게 목적이어서 근시안적으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시안적으로는 이제 행정에서 AI 챗봇을 사용해서 행정을 높이는 게 저희들이 이제 도입 목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학생들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 예, 물론 개인화된 같은 것들 질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는 거고 AIT에도 당연히 하는 거고. 예. 플러스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추천 시스템, 도서관의 책들을 내가 뭘 빌려봐야 되냐, 내 조건은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추천 시스템도 저희들이 좀 다른 대학보다 조금 더 발빨리 움직여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 말 정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에서 지금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다 날림장 주면서 챙겨주셨었는데 대학교 가는 순간부터 막막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정보를 얻어와야 되지? 나중에 보면 이미 시간이 지나 있어갖고 뭐 신청 못했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다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뭔가 데이터 보안이라던가 이제 이런 게 조금 뭐 어려운 점이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걱정되시는 거고 지금까지 도입하면서는 혹시 좀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거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 챗봇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수강 신청이다. 뭐 혹은 내가 난 몇 학년인데 과연 이번 학기에 내가 몇 학점을 들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 전교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질문이 아니라 네가 무슨 학과에 무슨 학번에 몇 학년이냐. 왜냐면 계속 그 대학 입시제도 바뀌게 되고 또한 또 학교에서 뭐 학과 여러 통폐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학번별로 또는 학년별로 해서 그 수강 신청에 대한 제한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AI가 똑똑해서 학습을 잘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시가 있습니다. 가끔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과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코파일럿으로 이제 결정을 했지만 그 앞서서 이제 그 환시가 얼마나 적으냐, 또 환시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고 이제 저희들이 질문을 드렸고요. 고맙게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이제 MS에서 아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환실수가 있다 보니까 정답, 실제 문구를 그 대답 밑에다 써주는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이거지만 실제로 네가 여기 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해서 확인해 봐서 링크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뭐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의 피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닐 겁니다. 환시라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레이스를 줄여야 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또 이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시험에 대한 답만 저도 상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강 신청이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서 만약에 잘못된 대답이 나올 경우에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 이걸 다 못 네. 채워서 네. 뭐 졸업이 그럴 늦어진다던가 수 이러면 있습니다. 진짜 큰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면서 뭐 초중고 우리 뭐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으실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해보셨으니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도입하시는 네. 데 있어서 네. 그다음에 AI 한번 해볼 만하다. 뭐 네. 응원의 말씀일 네. 수도 있고 네. 그분들께 좀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는데 A가 이렇게 발전할지는 상상도 못했고요. 예. 대학생들이 이제 전공에 있어서 자기 전공이 있는데 뭐 이제 우리 기자 선생님께서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대학교 오면 전공에 관계없이 해야 되는 그런 기반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 때는 영어였습니다. 영어. 예. 저희 때는 모든 학생들이 관계없이 이제 취업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한 5년 전부터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AI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공에 관계없이 이제 AI를 해야 된다. AI를 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를 한다는 그 자체보다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초중고에서도 이제 AI가 이게 뭐 다른 기술과는 달리 지금 저희들이 예측해 본 건데 저희들과 최소 10년, 20년 앞으로 이제 AI가 저희들 사용을 하게 되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 아무래도 업무 활용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초중고에서도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또 초중고에서 마찬가지로 대입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대입 공부할 때도 보면 얼마 전에 수능 같은 것들 보면은 AI가 풀었는데 뭐 국어는 1등급을 받았다고 이제 그런 소식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걸 들어서 학습할 때도 분명히 이제 AI가 학습할 때나 혹은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것들 보면은 뭐 1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제 그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런 거 계획 짜줘. 그러면 계획 같은 거 잘 짜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AI 활용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가하는 게 초중고에서 아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이게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손으로 써서 수학하다가 산수하고 하다가 대학교 가면은 뭐 계산기 놓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AI도 나중에 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옆에 나랑 내가 얼마나 잘 써서 네.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가 이제 디폴트로 옆에 네. 붙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잘 쓰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누구보다 빨리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기 차장님께서 좀 많이 또 노력을 해주셔서 그 선봉장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아무튼 저도 굉장히 기대했던 순서였는데 시간이 더 많으면은 정말 더 많이 여쭤볼 것 같은데요. 다 끝났나요, 벌써?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네. 말씀을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겠고요. 또 나중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엄 사태 때문에 이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가 좀 위크가 아니라 뭐 먼스로 좀 바뀐 게 있었는데요. 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분들 봐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했던 것처럼 정말 이 AI를 현장에서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직접 그 사례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작년만 해도 AI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시기였다고 하면 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이 써보시고 많이 이 이야기들을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계시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제가 옆에서 보면서 와, 우리 사회가 그래도 AI에 있어서도 굉장히 빨리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상황이 아닐까? 기대도 해보는 뭐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우리 조직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그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 짓지만요. 이 여러분들과 협력해 나갈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이 티타임즈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처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